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4일 시교육청 축산물 품질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회의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축산물 안정성 검사 방향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부적합 발생 처리 방안 등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가공품 성분 규격 검사, 소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 검사를 정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물 취급업체 위생 감시와 연계해 성수기와 하절기에 세균수, 대장균수 위생지표, 미생물 검사를 진행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개장 예정인 로컬푸드 4호점에 대한 검사 물량도 신규 배정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공공급식으로 납품되는 발효유, 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로 학생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원유 잔류물질 검사 항목은 기존 48종에서 쉬운 세종으로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 항목은 기존 81종에서 84종으로 확대됩니다. 식용란 살모넬라 검사는 검사 시료수를 농가당 20개에서 40개로 상향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총 22,907건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14일 이사회를 열고 박영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최우수 성적으로 통과해 대표이사에 추천된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이사회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국립한글박물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역임하여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문화예술관광전담기관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역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 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자기검증 기술서는 가족관계, 병역 의무 이행, 범죄 경력 및 징계, 재산 형성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 등 임원 추천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임용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는 절차를 거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조례에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절차 없이 임명권자인 최민호 시장이 임용 대상을 지명하여 내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관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원활한 신학기 교육 활동 준비와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별 자체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에서 직접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으로 추진됩니다. 점검은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점검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조치 사항은 학교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학교 안전 종합점검의 주요 내용은 통학 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정화장치 관리,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관리, 산업안전관리,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등 총 8개 분야입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내외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와 청와대 재단은 2월 10일 설날에 청와대에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재단은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의 역사, 문화, 자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와 달의 행사 등 청와대 용감한 설날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 행사 기간 동안 1일 평균 15,000여 명이 청와대를 관람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달의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되었고 3대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는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청와대를 더욱 방문하고 싶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 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불교낙화법을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세종불교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추어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나마 5대 진원집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의식, 축원과 회양의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에 따라 종이, 숯, 소금, 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언 후 낙화봉을 제작하고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 다란이 등을 염송하며 재난, 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칩니다. 시는 세종불교낙화법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과 함께 불교낙화법 보유단체로 불교낙화법 보존회를 인정했습니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불교낙화법 보존회는 세종불교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고 다양한 지역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더욱 힘써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불교낙화법 보존회는 오는 정월 대보름인 24일 영평사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